아빠, 나 진짜 미안해.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를 베란다에 재우게 된 건 아니었어. 그냥 방이 없어서. 방이 없다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할 만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냐? 아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엄마가 너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불편하다고. 내가 평생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내가 집 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했어. 엄마가 불편해 보였던 거니까. 잘해 주려고. 그래? 내가 베란다에 자라고 했냐? 내가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받은 대접이냐? 내가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거야. 아빠, 진짜 미안해. 나도 그때 상황이 힘들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 너도 알잖아. 나는 너희들 잘 되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게 대하는 걸 보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렇게 대하는 거야. 진짜. 서울에 사는 55세 김성호 씨는 오늘 아버지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고 홀로 작은 원룸에서 사셨습니다. 성호는 늘 아버지에게 잘해드리려 했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집은 너무 낡고 좁아서 언제나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가기 전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늘 엄격하고 차가운 사람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가 혼자 살며 불편한 점이 없을지 걱정했지만 그동안 아버지의 고집이 강해 무엇을 권해도 거절당하곤 했습니다. 그날 성호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성호는 아버지가 화장실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성호는 곧바로 화장실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넌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성호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걱정해서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뭐라도 일이 생겼을까 봐. 아버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문이 고장난 거다. 그때 성호는 눈에 띄게 달라진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집과 다르게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혼자 지내도 괜찮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성호는 마음속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차 나이가 들고 몸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고집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몇 주 후 성호는 아버지의 집에 다시 갔습니다. 그날 그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의 행동을 후회하며 아버지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사실 너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 하지만 이젠 너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구나.
성호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호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성호 씨는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말하곤 했던 말은 항상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 말은 성호에게 마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호는 항상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강한 자존심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처음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베란다에서 엄마를 재우고 있다는 아들의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결국 아들 며느리의 냉정한 행동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들이 집이 좁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베란다에 재우는 모습은 성호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성호는 마음속으로 이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면서도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성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점검하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고집스럽게 도움을 거절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는 외로움을 느끼고 점차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혼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성호는 이해하려 했지만 그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성호는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에게 숨겨왔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식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그렇게 된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언제든지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아버지가 결국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호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한 번도 제대로 다가가지 않았음을 후회하며 아버지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엄마랑 나도 나름대로 우리의 방식이 있었어. 그러나 너희들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도 하고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좁아졌지.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한 건 사실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든 거야. 성호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버지의 반응은 예전과 달리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성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가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부터 그가 감추고 있던 분노와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성호를 불러냈습니다. 너가 나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려 하지 않기를 바랐어. 너희가 나를 고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지. 너는 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네가 나에게 줬던 모든 것을 돌려줄 거야. 성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자신에게 복수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모두 폭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복수로 인해 자신이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방식이 무엇이든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저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성호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의 인생의 중요한 인물인 이수영이 나타났습니다. 수영은 성호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그의 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수영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일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성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성호의 혼자 지내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가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수영과의 재회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면의 갈등을 안고 살아왔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영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너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결국 네가 아닌 자기 자신이야. 그의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가 원했던 삶을 살아보라고 권해주었잖아. 그럼 너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도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수영의 말은 성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통해 그동안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이 그에게 준 조언을 따르려는 그 순간 또 다른 갈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성호와 오래된 친구였지만 성호의 아버지와는 그리 친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호의 아버지와도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아버지는 그녀와의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잊고 치려고 한다고 느꼈고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시도를 더욱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영은 성호의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두 사람의 만남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수영은 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성우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고 그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고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성우가 아버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수영의 진심이 담긴 말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영의 말에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그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호가 나를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나의 삶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 대화는 성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영은 성호의 아버지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고집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수영에게 더 많은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은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넸습니다. 성우야, 우리가 다 잘못한 거야. 아버지를 바꾸려고 했고 그가 바뀌기를 원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을 알고 있던 사람일 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원한 방식대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거야. 성호는 수영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와 함께 지내며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성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아직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고맙다. 성호와 아버지, 그리고 수영은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성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은 그들을 도와주며 세 사람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장면은 너무나 잔혹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무례함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효도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의 명령을 따르거나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 아들과 며느리는 집이 좁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베란다에 재우고 결국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댈 곳은 결국 자식들 뿐인데 그들이 자신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만의 일에 바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특히 부모님에게는 그런 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과 희생을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기를 원했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은퇴 후 취미에 많은 돈을 썼고 그로 인해 생긴 후회와 빈곤한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비록 후회하고 있지만 그 후회가 지나간 시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가족은 항상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는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자신도 그리워하는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들 모두가 내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란 돈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깊이 고민하고 그들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지만 결국 그 행동은 모든 것을 잃게 했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감정적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거나 실망했을 때라도 그 감정을 제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작은 행동과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존경하며 그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제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요즘은 이런 거 안 쓴다니까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창피해요. 민지야,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내 할머니와 내가 너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선물이야. 이게 그렇게 싫니? 네, 싫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민지가 원하는 게 뭔지 할아버지한테 말해주겠니?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다.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제발 저를 놔두세요. 저도 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놔두다니.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멀리하고 싶은 줄은 몰랐다. 알겠다, 민지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네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게. 이민우는 75세의 노인이었다. 몇 년 전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비교적 좋았지만 손녀 민지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민지는 사춘기를 막 지나 청년기로 접어든 나이였고 집안일이나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 어느 날 민우는 손녀 민지의 생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아들 집을 방문했다. 그는 민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손수 만든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아내가 생전에 민지를 위해 남긴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한 것이었다. 민우는 이 선물을 전하며 가족과의 추억을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민지는 선물을 받은 뒤 무심한 태도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런 건 좀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민우는 민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것이 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바라봤다. 그날 저녁 민우는 민지의 방을 사용하려 했지만 민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 방은 제가 써야 해요. 거실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이 고였다.
민지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동화를 들으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가까웠던 손녀가 자신을 멀리하는 듯한 느낌에 외로움이 밀려왔다. 며칠 후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말을 건넸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네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리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선물을 준비한 거란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민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민지는 밤이 깊어질수록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을 되새기며 자신이 너무 무심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민지는 직접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를 위해 그녀가 만든 작은 편지와 함께 담긴 가족 사진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할아버지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우는 손녀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가족의 중요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민우는 손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느끼며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야기 속 민지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을 뒤늦게 깨달으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대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관계는 서로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깊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할아버지 민우는 손녀의 냉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녀를 배려하며 존중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민지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려와 인내를 통해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지가 처음에는 촌스럽게 여겼던 사진첩이 나중에는 소중한 가족의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선물보다 추억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게 합니다. 민우는 손녀를 향한 사랑을 꾸준히 표현했고 결국 그 사랑은 손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족 간 세대 차이의 이해. 민우와 민지는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해 있어 가치관과 관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대화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시간을 내어 선물을 준비하고 직접 방문했듯이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큰 방식 중 하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말의 힘과 영향력. 민지가 무심코 던진 말은 할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후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추억은 삶의 위로가 된다. 민우는 과거의 추억을 통해 외로움을 이겨냈으며 민지는 추억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는 추억이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합니다. 민우의 작은 행동인 사진첩 선물과 민지의 손편지가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진심이 담기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공감에서 시작된다. 민지가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을 이해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는 공감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민지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행동으로 만회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후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관계를 가선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나눔과 공감은 관계를 강화한다. 민우가 선물을 통해 자신의 추억과 감정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나눔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민우는 손녀의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표현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관계 회복은 늦지 않았다. 민우와 민지가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가족 간의 관계는 한 번 멀어져도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